가상화폐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주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가상화폐가 그야말로 광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비트코인만 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방송에서 동전 형태의 이미지로 이렇게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지만 마치 실물이 있는 것처럼 물어봤지만 실물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의 가상화폐는 이렇게 황금색으로 돼 있는 동전 모양의 비트코인, 이건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어디까지나 이미지화한 방송용을 위해서 이미지로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가상화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가상화폐는 이런 동전이나 지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이제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또 법정 화폐와 달리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만 거래돼서 그 안에서만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2009년 비트코인을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2017년 무려 1000여 개가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 가운데 절반인 한 500여 개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뭐 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예,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일 2,400만 원을 넘어섰다가 지난주에 1,500만 원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거래소에는 팔려는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접속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24시간 운영되는 이 가상화폐 거래 특성상 하루에도 40%가량 급등락을 이제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1%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그 총 생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한 1.9% 정도니까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더. 네네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도 빗썸 등 이제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8일 국내 거래량이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것은 이제 코스닥 하루 거래량을 이제 넘어선 겁니다. 가상화폐 강연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서점에도 관련 서적이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좀 취재됐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전형적인 투기 상품이다. 아니다. 진통이 조금 있긴 하지만 미래 화폐로 부상할 것이다. 이 같은 전망과 분석들이 각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에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이 가상화폐가 일종의 디지털 금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화폐를 발행하는 데 따른 어떤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도 않고요. 어떤 거래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보관 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도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폐나 자산으로서 통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한번 가상화폐를 사서 거래를 해봤는데 워낙 널뛰기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사이트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페인을 양산한다 이런 주장과 맞물리는 거고요. 또 가상화폐 시장의 한 40% 정도가 세계 한 1,000명 정도 되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락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거래 익명성 탓에 마약 거래라든지 자금 세탁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도 약용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규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아직까지 이 거래를 일종의 유사수신 행위로 이제 규정을 하고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이제 과열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자 일단 단속은 일단 나갔고 강화를 했습니다. 지난주 공정위와 과기부, 방통위가 합동으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해서 서버 안전 점검을 했는데요. 공정위는 전자거래법상 통신사업자로 되어 있는 13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 곳에 가서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은 적용하지 않았는지 조사했고 과기부는 4개 대형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업체니 인증을 빨리 받아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의 기술로서 잠재력을 가진 상황인데 무조건 막아버리는 것이 능사냐 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연구원, 국책연구원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수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서 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면 기존의
화폐 뭐 발행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지급 결제와 송금 등 뭐 여러 가지 금융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미국은 일정 한도 내 상품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이 제일 앞서가는데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기 시작해서 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규정해서 매기던 8%의 어떤 소비세도 폐지하고 올해까지만 30만 개 소매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독일은 은행법상 금융상품으로서의 사적 통화 일종인 계좌 단위로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당장 과열과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어떤 긴 시각에서 긴 안목에서 이제 4차 혁명에서 어떤 그 미래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